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주를 구성하는 천간의 상태가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12지지 순환을 통해서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인 12운성을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12운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운성은 천간은 하늘의 기운으로 상을 만들고 지지는 땅에서 형을 만드는 것으로 천간의 기와 지지의 형이 서로 감응하여 만물의 변화를 만든다는 천간과 지지의 관계로 천간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삶의 순환인 나서 늙고 병들어 마무리하는 생로병사와 사물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거두어 저장하여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는 근묘화실의 과정을 12지지에 대입하여 그 순환의 흐름을 12단계로 세분하여 천간과 지지의 상호관계를 해석하는 이론입니다. 12운성의 12단계는 절로 시작하여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로 절은 포라하기도 하는데 이전과의 단절, 즉 마무리를 의미하면서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는 절처봉생으로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의 양면의 상을 가지며 절의 포는 태에서 새로운 생명의 태를 형성하고 양에서 양육되어 장생에서 형태를 가진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나 깨끗이 씻기고 성장하는 목욕의 단계를 거쳐 배우고 익혀 세상에 나아가 관대로 입지를 구축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는 걸록과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형의 전성기인 제왕의 위치에 이르면 생장성세의 순환에 따라 이루고 물러나는 쇠의 길로 들어서 형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병에 이르고 형의 기능을 다하면 살을 거쳐 묘에 이르러 이전의 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포하는 절에 이르는 12단계의 지지의 순환이 십천간과 상호작용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12단계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생을 마감하는 생로병사이면서 절태양은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는 잉태기, 장생목욕 관대는 싹을 틔우고 적응하는 성장기, 걸록, 제왕, 쇠는 장성하여 꽃을 피우고 성취하는 전성기, 병, 사, 묘는 결실을 거두고 저장하는 결실기로 털을 잡고 성장하여 꽃을 피워 결실을 거두고 저장하여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는 근묘화실과 생장순화의 변화인 것으론 이러한 12단계의 지지변화로 십천간이 처한 환경과 변화를 추론하는 것이 12운성입니다. 십천간과 12지지가 구성하는 12운성의 조견표는 이 영상 끝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타고난 생년월일시를 표시하는 사주팔자인 원국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운으로 구성되는데 12운성은 사주를 구성하는
원국이 어떤 환경을 타고났는지 그 특성을 진단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펼쳐지는 운의 변화를 예측하여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지도와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이론입니다. 12운성은 천간과 지지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으로 천간의 양간과 음간은 순환의 방향을 달리하여 양간은 시계 방향으로 순행하고 음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역행의 순환을 하여 양간은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로 순행하고 음간은 묘, 사, 병, 쇠, 제왕, 걸록, 관대, 목욕, 장생, 양, 태, 절로 역행하는데 이것은 양은 앞으로 나아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음은 뒤로 당겨 에너지를 축적하여 축적과 발산으로 순환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12운성은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이 사하고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이 사하는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양간인 간목과 음간인 을목을 예로 들면 씨앗으로 거두어 새봄에 싹을 틔울 간목의 기운이 생하는 해수에서 열매를 거두어 형을 완성한 을목은 역할을 다하고 사하며 꽃을 피워 수정하여 시방을 형성함으로써 열매로 거두어질 을목의 형이 생하는 오화에서 시방에 새로운 DNA를 생성한 간목은 기를 다하고 사하는 양생음사, 음생양사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관점에서도 양의 발산과 확장은 에너지를 쓰는 활동으로 음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발산과 확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화살이 앞으로 발사되기 위해서는 뒤로 당겨 발사의 에너지를 만들고 자연의 순환도 성장하여 꽃을 피우는 양의 상승은 하향하여 수렴하고 열매를 맺는 음의 에너지 축적으로 싹을 틔우고 상승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나추동의 사계절도 확장과 축적의 순환입니다. 이렇게 음생양사, 양생음사로 순행하는 양간과 역행하는 음간은 절과 태, 양과 묘, 장생과 사, 목욕과 병, 관대와 쇠, 걸록과 재앙으로 상대적 관계가 되어 양간의 절에서 음간이 태하고 음간의 절에서 양간은 태가 되는 것처럼 양과 묘, 장생과 사, 목욕과 병, 관대와 쇠, 걸록과 제왕이 서로 양간과 음간이 음양순역하는 상대적 관계가 됩니다. 오늘은 사지 타고난 환경과 진태의 흐름을 진단하는 중요한 이론인 12운성의 구성과 특징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12운성의 간법을 살펴보고 12단계 각각의 의미와 특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 두 번째 시간으로 12운성의 관계를 보는 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2운성을 통해 천간과 지지의 상호관계를 읽는 방법은
원국을 구성하는 사주의 주인격인 일간과 연월일시 각 지지와의 관계를 보는 봉법, 연월일시에 동주하는 사주 각각의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보는 거법, 지지에 품고 있는 지장간의 중기, 본기와 지지의 관계를 보는 좌법, 천간의 원국과 운에서 오는 지지를 대입하여 재성과 관성 등의 천간의 환경과 흐름을 보는 인종이 있습니다. 봉법은 사주의 주인격인 일간과 연월일시 지지 상호관계를 통해 타고난 환경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진년 경술월 갑오일 경인시 사주라면 일간 갑목에게 연지 지는 갑진의 쇠, 월지 술은 갑술의 양, 일지 오는 갑오의 사, 시지 인은 갑인의 권록이 됩니다. 이것을 연월일시 근묘화실의 생애주기에 대입하면 초년에 해당하는 연은 갑진의 쇠이고 노년에 해당하는 신은 갑인의 권록으로 지지형이 잘 갖춰진 환경이고, 성장하는 청년기인 월은 갑술의 양이고, 왕성한 활동이 요구되는 장년기인 일은 갑오의 사로 지지형이 약한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초년 갑진은 새의 유력한 형기를 노년 갑인의 권록으로 마무리하려면 청장년기의 취약한 환경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시기에 들어오는 운을 활용함으로써 원국의 취약한 환경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법은 사주 원국의 연월일시 각각의 동주하는 천간과 지지의 상호관계를 통해 재와 관 등의 십신의 환경을 추론하고 초년, 청년, 장년, 노년의 환경을 진단합니다. 예를 들어 임진년 경술월 갑오일 병인시의 사주라면 연주 임진은 일간을 생하는 편인 임수가 진토의 묘해 거하고, 월주 경술은 편관인 경금이 술토의 쇠에 거하고, 일주 갑오는 일간 갑목이 오화의 사에 거하고, 시주 병인은 일간의 표현과 활동성인 식신 병화가 인목의 장생에 거하여 경금 편관과 병화 식신은 세와 장생으로 유력한 환경을 하고 있고, 일간을 돕는 임수 편인과 일간 갑목은 묘와 사로 약하여 좋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경금 편관과 식신 병화를 써야 하는 환경이고, 운이 돕는 환경을 만나면 편관과 식신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을 갖춘 사주라 할 수 있고, 갑목 일간과 일간을 돕는 인성 임수가 약한 것을 알고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관리에 힘쓰는 등 취약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좌법은 천간과 지지 아래 품고 있는 지장간과의 관계로 생지인 인신사해, 왕지인 자오묘유, 묘지 또는 고지인 진술충미가 가지는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인신사해 중에 인목은 지장간에 병화와 갑목을 가져 병인은 장생, 갑인은 걸록, 신금은 지장간에 임수와 경금을 가져 임신은 장생,
경신은 걸록, 사화는 지장간에 경금과 병화를 가져 경사는 장생, 병사는 걸록, 해수는 지장간에 갑목과 임수를 가져 갑해는 장생, 임해는 걸록으로 인신사에는 장생과 걸록으로 목화 금수가 장생하는 생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오묘유 중에 자수는 지장간에 임수와 계수를 가져 임자는 제왕, 계자는 걸록, 오화는 지장간에 병화와 정화를 가져 병오는 제왕, 정오는 걸록, 묘목은 지장간에 갑목과 을목을 가져 갑묘는 제왕, 을묘는 걸록, 유금은 지장간에 경금과 신금을 가져 경유는 제왕, 신유는 걸록으로 자오묘유는 제왕과 걸록으로 목화금수가 가장 왕성한 왕지의 특성을 담고 있으며, 진술충미 중에 진토는 지장간에 계수와 무토를 가져 계지는 양, 무지는 관대, 술토는 지장간에 정화와 무토를 가져 정술은 양, 무술은 묘, 축토는 지장간에 신금과 기토를 가져 신축은 양, 기축은 묘, 미토는 지장간에 을목과 기토를 가져 을미는 양, 기미는 관대로 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전환기의 역할을 하는 토의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신사에는 다음 오행과 계절을 여는 중기의 역할로 생지가 되고, 자오묘유는 양간의 기를 음간의 형으로 체를 갖춘 오행의 왕지이고, 진술충미 중의 중기는 이전의 기운을 마무리함으로써 다음으로 전환을 중재하는 토로서 좌법을 통해 지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종을 보겠습니다. 인종은 일간과 천간을 원국과 운의 지지에 연결하여 천간이 처한 환경의 진태와 성세를 진단하는 것으로 원국의 환경과 운의 흐름을 파악하는 사주 해석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간법입니다. 예를 들면 임진년 경술월 갑오일 병인시 사주에서 천간의 임수는 편인, 경금은 편관, 병화는 식신으로 경금 편관은 연에서 경진의 양, 월은 경술로 쇠, 일은 경으로 목욕, 시의 경인은 절이고, 병화 식신은 연에서 병진으로 관대, 월은 병술로 묘, 일은 병오로 제왕, 신은 병인의 장생으로, 지위와 명예를 보는 편관은 연월의 전반부에 좋고, 활동성을 보는 식신은 일시의 후반부에 활성화되는 구성으로 전반부에 입지를 구축하고 후반부에 이를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구성으로 볼 수 있고, 원국의 천간에는 없지만 재물의 성취를 보는 편재 무토를 인종해 보면 연에서 무지는 관대, 월은 무술로 묘, 일은 무오의 제왕, 신은 무인의 장생으로 식신과 식신병화와 같은 흐름을 타고 있어 활동이 재물을 연기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운의 흐름에 인종을 하면 대운이 18세에 임자가 오고 28세 개축, 38세 갑인, 48세 을묘, 58세 병진, 68세 정사로 편관 경금은 사, 묘, 절, 태, 양, 장생으로 흐르고 식신 병화는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럭으로 진기하며 편제인 무토도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럭으로 식신과 재성이 같이 진기하여 식신생지하는 좋은 운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든 사주는 28대 운에 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하면서 관의 지위는 높이 가지 못했지만 부동산을 통해 재물을 상당히 축적한 식신과 재성을 잘 쓴 분의 사주입니다. 이렇게 12운성은 원국의 환경과 운의 흐름을 보고 진태와 성패의 환경과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사주 해석의 중요한 이론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12단계의 12운성을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 12단계 중 첫 단계로 절의 의미와 특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절은 포라고도 합니다. 이전의 것을 끊고 새로운 세포의 기운이 형성되는 절처봉생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지극히 정적이고 안정을 요하는 시기입니다. 절은 형과 기가 분리된 상태로 절로 이전의 것을 단절하고 포로 새롭게 초기화하는 리셋의 상이며 아직은 형은 없고 기가 생성되는 과정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계기, 잠재의식의 작용, 살이 정연한 의식은 있으나 행동으로 표출하지는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절은 솔직하고 사색적이며 탐구적 성향으로 외부 활동과 참여의식은 부족하고 기가 약하여 참을성과 지구력, 자주성은 약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살려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형과 충의 외부적 자극을 두려워하는 것이 절의 환경입니다. 절의 구성을 보면 양간은 갑신, 병해, 무해, 경인, 임사로 생지인 인신사해가 절로 절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음간은 의류, 정자, 기자, 신묘, 계호로 왕지인 좌우 묘유가 절로서 정점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간의 절인 인신사에는 을신, 정해, 기해, 신인, 계사로 음간의 태가 되고 음간의 절인 좌우 묘유는 갑유, 병자, 무자, 경묘, 이모로 양간의 태가 되어 양간의 절은 음간의 태가 되고 음간의 절은 양간의 태가 되는 절과 태는 음양순역의 상대적 관계입니다. 절은 이전의 형기는 단절되고 새로운 형기를 받아들이는 불안정한 상태로 연월에 절이 있다면 선대와 부모의 인연이 약하고 어려운 성장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려는 혁신의 기운이 피어나고 일시에 절이 있다면
부부와 자녀 관계는 불안정할 수 있으나 잠재된 사회적 성장 욕구는 때를 만나는 발탁의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절의 합충의 관계를 보면 절은 걸록과 충을 하는데 균형을 이루는 관계가 되면 걸록의 후원을 받아 출세의 길을 열 수 있고, 불안정하면 걸록을 망신의 환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절은 목욕, 세와 삼합을 이루는데 목욕과의 결합은 지구력을 키우고 자주성을 발휘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기회를 열 수 있으나, 재미의 유혹에 빠지면 사치와 낭비로 고립에 빠질 수 있고, 세와의 결합은 경륜을 바탕으로 명예를 얻는 기회를 열 수 있으나 탐욕하면 쇠락을 자초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절의 정적인 사색과 탐구적이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활용하면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인, 학자, 교육자, 철학자로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연구자, 혁신가로 그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의 12단계 중 그 첫 번째로 절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두 번째 태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 12단계 중 두 번째인 태의 의미와 특성들을 공부하겠습니다. 태는 기의 형이 잉태되어 유가 시작하는 단계로 수양과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희망과 발전을 염원하는 미래를 지향합니다. 관심과 호기심이 많고 사교적이고 상호 유대에는 능하나 행동력과 실천에 약하고 평화로움을 지향하며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억압하는 강자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고, 지구력이 약하며 소극적이고 의타적 성향을 가집니다. 또한 갓 잉태되어 성별의 분별이 없어 분별과 결단이 부족하고 순수하며 태에 갇혀있는 부자유를 벗어나려는 개방성을 추구하면서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도 태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하고 애착이 강하지만 세상 물정을 몰라 이해를 따지기보다 양보와 포기를 쉽게 하여 어려움을 회피하고 스스로 감내하는 내향적 특성을 가집니다. 태의 구성을 보면 양간은 갑유, 병자, 부자, 경묘, 이모로 왕진, 자오묘유가 태이고, 음간은 을신, 정해, 기해, 신인, 계사로 생진, 인신사회가 태로 생지에서 형이 시작되고 왕지에서 새로운 형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간의 태인 자오묘유는 의류, 정자, 기자, 신묘, 계호로 음간의 절이 되고, 음간의 태인 인신사에는 갑신, 병해, 무해, 경인, 임사로 양간의 절이 되어 양간의 태는 음간의 절이 되고, 음간의 태는 양간의 절이 되어 태와 절은 음양순역의 상대적 관계를 이룹니다. 태는 형으로 잉태되어 새로운 유가 시작하는 보호가 필요하고 노출이 위험한 상태로 연월에 태가 있다면 선대와 부모의 발행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부모로부터 받는 운기가 약하고 사회적 활동력도 미약하다 할 수 있고, 일시의 태는 부부운이나 이성관계에 약하고 자손이 연약하여 가계의 승계가 어려울 수 있고 노년의 건강이 유약할 수 있습니다. 태의 합충의 관계는 태는 제왕과 충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발탁의 기회가 열리고 보석의 성장을 하게 될 것이나 불안정한 태에 제왕의 영향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태는 병, 관대와 삼합을 이루는데 관대와의 결합은 태의 연약한 환경을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병과의 합은 연약한 태가 갇히는 제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주의 해석은 긍정과 부정의 요소를 읽어 활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태의 보호본능과 미래지향적 성향을 잘 발휘하면 사람과 생명을 기르는 교육과 유경 분야, 생명과학, 육종 분야와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상과학, 우주연구 등에서 소질을 발휘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 12단계 중 두 번째로 태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세 번째 양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 12단계 중 세 번째인 양의 의미와 특성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양은 기가 형으로 잉태하여 독립된 성이 결정되어 안정된 성장에 힘쓰는 상으로 착실하고 온건하고 낙천적이며 수양을 받는 맹목적인 의타심은 보호받고 의지하려는 성향으로 독창성과 주관이 약하고 모험이 따르는 일은 피하고 신중한 것이 양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입니다. 이렇게 양은 보호와 수양에 익숙하여 의타적이고 노력이 없는 도움과 혜택을 원하는 유아적 사고와 맹목적인 의타심이 농후하며 세상 물정을 모르고 희망과 설렘에 부푼 순수한 상태입니다. 양은 기가 형으로 배양되어 독립된 상을 형성한 것으로 안정된 양육의 기반을 갖추었다면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기대와 희망으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지만 불안정하면 독립된 성장을 이뤄내기 어렵고 오히려 의지할 곳 없이 양육의 책임만을 떠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의 구성을 보면 양간은 갑술, 병축, 무축, 경진, 인미로 진술, 충미가 양이고 음간은 을미, 정술, 기술, 신축, 계진이 양으로 양간과 같이 진술, 충미가 양이 되는데 양간과 음간의 매칭을 바꿔보면 갑술은 양인데 을술은 묘가 되고 을미는 양인데 간미는 묘가 되는 것과 같이 양간의 양은 음간의 묘가 되고 음간의 양은 양간의 묘가 되는 양과 묘는 음양순역의 상대적 상관관계를 이룹니다. 양은 기를 형으로 배양하고 양육하여 태를 새 생명이 탄생하는 장생으로 전환하는 역할이고 묘는 형을 다한 사에서 기를 축적하여 다음 순환의 시가 되는 토로 전환하는 역할로 형과 기를 축적하고 전환하는 양과 묘는 토인 진술충미가 하는 역할입니다.
양은 기를 형으로 배양하여 독립된 형체로 표출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으로 양의 양육은 새로운 탄생과 분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월의 양은 조상과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고 독립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 시기에 보살핌과 독립된 분리로 해석할 수 있고, 일시의 양은 연약함이 노출되면 부부와 이성관계의 인연이 약하고 자녀의 양육 책임과 관계의 분리와 같은 취약한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의 합충의 관계를 보면 양은 새와 충을 하는데 균형을 이루면 새의 경륜이 배경이 되어 위태로움을 벗어나 안정된 양육의 계기가 될 것이나 탐욕이 앞서면 성장이 멈추는 쇠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은 걸록, 사와 삼합을 이루는데 이들과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면 걸록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사는 뜻을 이루고 결실을 이룬 마무리로 갈 수 있으나 불안정하면 걸록은 망신이 되고 사는 액이 되는 구설과 책임만을 떠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의 독립성을 추구하며 준비하고 양육하는 순수함이 설렘과 호기심으로 발현하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기획과 발명 분야, 생명을 다루는 의학과 육종 분야,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 분야에서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의 12단계 중 세 번째, 양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네 번째로 장생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 12단계 중 네 번째인 장생의 의미와 특성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장생은 기가 형을 갖추어 생명으로 탄생한 것이고 사물이 싹이 용출하는 상으로 신장과 발전을 향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전진하는 추진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려는 진취적인 모습입니다. 미래를 향한 학습과 발전을 위한 창의적 개척 정신으로 부단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데 의욕적이지만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유약하여 경쟁과 투쟁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심과 기대 속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어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배우고 익히는 데 적극적이며 순수하여 어린이같이 주변의 인기가 높고 장차 훌륭하게 될 것이라는 촉망을 받습니다. 장생은 기와 형이 결합하여 세상에 나와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의욕적이고 역동적이지만 유약하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무리한 경쟁과 다툼을 경계해야 합니다. 장생의 구성을 보면 양간은 갑해, 병인, 무인, 경사, 임신으로 생지인 인신사회가 장생이고 음간은 의로, 정유, 기후, 신자, 계묘로 왕지인 자오묘유가 장생인데 양간과 음간을 바꿔보면 양간의 장생인 인신사회가 음간에겐 의례, 정인, 기인, 신사, 계신으로 사가 되고 음간의 장생인 자오묘유가 양간에겐 갑오, 병유, 모유, 경자, 임묘로 사가 되어 장생과 사는 음생양사와
양생음사의 음양순역의 상대적 관계입니다. 장생은 형기가 결합된 유형의 새로운 탄생이며 사는 형이 역할을 다하고 기와 분리되어 새로운 기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양간의 장생인 인신사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임무를 다한 음간은 사하고, 자오묘유에서 역할을 다한 양간이 사하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음간이 장생하여 자연순환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장생은 형기의 결합이 완성되어 세상에 갓 태어난 모습으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기대와 관심을 받는 순수하고 역동적인 출발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연월의 장생은 기대와 관심 속에 태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발전과 성장에 촉망되는 좋은 환경을 갖춘 것이며, 일시의 장생은 형기가 결합되어 부부관계가 화목하고 자녀의 발전과 노년에 발복하는 좋은 환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유약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무리한 경쟁과 충돌을 피하고 점진적 과정을 통해 역량을 축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장생은 병과 충을 하는데 균형을 이루면 경험이 부족한 장생에게 정신적 성숙함이 뒷받침되어 후원을 받게 될 것이나, 유약함에 병을 얻는 상황이 되면 성장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장생은 제왕 묘와 삼합을 하는데, 제왕이 배경이 되면 인정받고 발탁의 성취를 이루고, 묘는 명예를 쌓을 후견의 역할을 하여 장생을 뒷받침하는 이상적 조합이 될 것인데, 유약함이 드러나면 숙살의 대상이 되어 성장이 막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장생은 왕성한 성장성과 진취적인 창의성이 장점으로 창의성과 진취성을 발휘하는 발명가, 벤처사업가, 왕성한 끼를 발산하는 예술가, 연예인,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학문을 추구하는 학자와 교육자로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의 12단계 중 네 번째로 장생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5번째 목욕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 12단계 중 5번째인 목욕의 의미와 특성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목욕은 세상에 나와 성장하는 과정으로 심신을 정화하고 능력을 갖추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배우고 익히는 활동을 되풀이하는 상입니다.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사회적 입지가 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여 성장을 위해서는 시련을 극복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성장통을 겪게 되고, 새로움과 유행에 민감하여 사치와 낭비 유혹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목욕의 과정으로, 일생에서 활동성이 가장 왕성한 청년기로 육체와 정신의 성숙을 위한 성장통을 겪는 시기입니다. 성장을 위한 역량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절제력이 뒷받침되면 걸록과 제왕으로 가는 기초를 쌓고 발전의 틀을 형성할 것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회피하고 사치와 허영의 유혹에 빠지면 성장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추락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목욕의 구성을 보면 양간은 갑자, 병묘, 무묘, 경호, 임유로 좌오묘유가 목욕이고, 음간은 을사, 정신, 기신, 신의 개인으로 인신사회가 목욕인데, 양간과 음간을 바꿔보면 양간의 목욕인 좌오묘유가 음간에겐 을자, 정묘, 기묘, 신호, 계유로 병이 되고, 음간의 목욕인 인신사회가 양간에겐 갑사, 병신, 무신, 경해, 이민으로 병이 되어 양간의 목욕이 음간에겐 병이 되고, 음간의 목욕이 양간의 병이 되는 목욕과 병은 음양순역의 상대적 관계입니다. 목욕은 형인 육체적 왕성함이 정신적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성장통을 겪는 전환기이고, 병은 쇠약해진 육체활동이 정신적 성숙으로 발전하는 변환기로, 목욕과 병은 변화의 성장통을 겪는 동병상련의 관계로, 목욕은 형의 왕성함을 기로 조절하고, 병은 형의 쇠약을 기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목욕은 육체적 성장에서 정신적 성숙의 과정으로 모험과 호기심, 유행과 패션에 민감한 질풍노도의 시기로 감성이 불안정하고 갈등을 겪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연월의 목욕은 성장 환경의 불안정, 사회 적응에 대한 갈등으로 변동성이 큰 환경으로 볼 수 있고, 일시의 목욕은 감성이 민감하고 풍류적 성향이 내재하여 부부관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고, 자녀와의 갈등, 노년의 불안정한 변화와 변동을 겪을 수 있는 고초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목욕은 사와 충의 관계로 양인 형의 성장이 절정에 이른 목욕과 형이 기능을 다한 사와의 충은 성장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길을 탐닉하는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목욕은 쇠, 절과 삼합을 하는데, 쇠와의 결합은 노력을 인정받아 신분이 상승하는 명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절은 노력하여 쌓은 형을 리셋하여 초기화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은 왕성한 에너지를 끼로 발산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민감한 감성적 반응은 자신을 노출하고 표현하는 방송, 예술 분야, 패션 분야, 창작 활동, 광고, 홍보 분야에서 모험적이고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의 12단계 중 5번째로 목욕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6번째로 관대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의 12단계 중 6번째인 관대의 의미와 특성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관대는 일치월장하는 발전과 성장으로 관문을 넘어 의관을 갖추고 사회에 나갈 정도로 성장한 과정으로 진취적이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아 독립심과 인내와 극기 자질이 형성되어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고 반항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도 관대 시기의 특성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이 앞서 부정과 불의에 대항하는 영웅심과
의협심으로 희생도 감수하고 자립과 무이타 정신으로 실천적이고 자주성이 강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관대는 형의 성장은 성은의 면모를 갖추어 자존심이 강하고 독자적이고 도전적인 면모를 보이나 정신의 성숙과 경험은 미숙하여 대인관계에서 충돌의 개연성도 두드러지는 시기입니다. 형의 성장이 완성되는 시기의 의욕적이고 출세 지향성이 고집과 독선이 되어 좌충우돌하지 않도록 겸손을 미덕으로 하여 부족한 정신적 성숙을 추구해야 입지가 견고해지고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관대의 구성을 보면 양간은 갑축, 병진, 부진, 경미, 임술로 진술, 충미가 관대이고 음간도 을진, 정미, 기미, 신술, 계축으로 진술, 충미가 관대인데 양간과 음간을 바꿔보면 양간은 갑진, 병미, 무미, 경술, 임축으로 쇠가 되고 음간도 을축, 정진, 기진, 신미, 계술로 쇠가 되어 양간의 관대는 음간의 쇠가 되고 음간의 관대는 양간의 쇠가 되는 관대와 쇠는 음양순역의 상관관계가 됩니다. 관대는 형의 성장이 완성되어 사회적 타이틀을 획득하여 기의 성숙을 추구하여 전성기로 진입하는 전환기 시기이고 쇠는 전성기를 지나 형이 쇠퇴하여 명예를 뒤로하고 정신적 완숙을 추구해야 하는 전환기로 관대와 쇠는 성세의 전환기라는 동질적 의미로 교감하는 관계입니다. 관대는 성장통의 과정을 거쳐 형의 완성을 이루고 사회 진출의 타이틀을 획득하여 사회적 성장 욕구가 강한 도전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연월의 관대는 틀을 갖춘 좋은 성장 환경에서 성장하여 개성과 역량을 발휘하는 적극적 사회활동을 펼치는 환경으로 볼 수 있고 일시의 관대는 가정의 권위가 확고하고 사회활동에도 입지를 구축하며 자녀의 발전과 노년에도 자주적 활동성을 누리는 구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대를 합충의 관계를 보면 관대는 묘와 충을 하는데 이것은 정신적 성숙이 뒷받침하여 성자의 후원을 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미숙함이 노출되면 무대 뒤에 감춰지는 묘의 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대는 병, 태와 삼합을 이루는데 형을 갖추고 기의 성숙을 이루려는 관대가 형이 불안정하고 쇠약해진 태와 병을 만나면 활동이 제약하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정신적 성숙을 뒷받침하는 후견의 역할로 쓴다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대는 형의 성장이 완성되고 사회적 타이틀을 획득하여 도전적이고 의협심이 강하며 독립적 활동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체제를 수호하는 군, 경, 법조계, 공직계통,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NGO 같은 봉사활동, 정치가로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윤성의 12단계 중 6번째로 관대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7번째 걸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 12단계 중 7번째인 걸록의 의미와 특성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걸록은 천간과 지지의 형기가 가장 완벽하게 상감하여 발전하는 12운성 중 상승하는 성장의 에너지가 가장 활성화된 상태이고, 정신과 육체가 겸전한 장점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직책에 임하여 역량을 발휘하는 임관의 상태를 말합니다. 공적인 역할에 임용되어 충실히 소임을 완수하고 지대한 공헌을 세우는 입신양명의 영달과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공정무사한 업무 집행으로 귀감이 되어 신임과 존경을 받고 더욱 발전이 촉망됨을 이룹니다. 걸록은 자립심이 강하고 주도 면밀하여 고결하고 성실하여 자수성가를 이룬 인생의 황금기로 관록의 노련미가 갖춰진 모습이나 성공의 자존감이 권위의식과 우대를 바라는 관료화된 명예욕과 우월감으로 표출되면 망신과 구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월지, 즉 원룡의 걸록을 가지면 주로 공적인 인물로 성장하여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간성의 자질로 발전할 잠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걸록의 구성은 양간은 갑인, 병사, 무사, 경신, 임해로 인신사회가 걸록이고, 음간은 을묘, 정오, 기호, 신유, 계자로 좌오묘유가 걸록인데, 양간과 음간을 바꿔보면 양간은 갑묘, 병오, 무오, 경유, 임자로 제왕이 되고, 음간도 을인, 정사, 기사, 신신, 계해로 제왕이 되어 양간의 걸록은 음간의 제왕이 되고, 음간의 걸록은 양간의 제왕이 되어 걸록과 제왕은 음양순역의 상관관계를 형성합니다. 절과 태에서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하여 양의 걸록은 음의 제왕이 되고, 음의 걸록은 양의 제왕이 되는 음양순환에서 걸록과 제왕은 형과 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걸록은 정신과 육체가 안정된 형기가 갖춰진 상태로 건강하고 왕성함을 바탕으로 성취를 이루고 자립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월에 걸록이 있다면 건강한 유년기의 성장과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자립과 자수성가를 이룰 수 있는 전도가 유망한 환경을 갖춘 것이며, 일시의 걸록은 신강을 뒷받침하여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발전을 구가할 수 있으나, 비견과의 관계에 우선하여 부부관계는 무정할 수 있고 자녀의 성취와 노년의 건강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걸록의 합충의 관계를 보면 걸록은 절과 충을 하는데, 독선과 탐욕은 쌓아온 명예가 리셋되는 겁살이 되어 망신을 초래할 수 있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면 솔직함이 드러나 명예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걸록은 사양과 삼합을 하여 상속과 같은 의외의 재물을 취하는 호재가 될 수 있으며, 부정성이 드러나면 양육의 책임만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걸록은 형기가 상감하여
정신과 육체가 완성되고 독립적이고 고결한 책임감이 바탕이 되어 성취에 이른 상으로 성실히 노력하면서 사회를 리드하는 공직자, 지도자, 사업적으로는 자수성가를 이룬 사업가로 두각을 보이는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의 12단계 중 7번째로 걸록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8번째 제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 12단계 중 8번째인 제왕의 의미와 특성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제왕은 형과 기의 결합된 기세가 최고의 절정에 이른 군왕의 기상이 엿보이는 상으로 극강의 힘을 가진 제왕의 위치는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이고 물극필반으로 쇠퇴의 기운이 시작되는 시기로 책임이 막중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제왕은 총명하고 수완을 발휘하여 최고의 위치에 오른 것으로 자신만만함과 긍지는 권위를 인정받고 독립성을 추구하여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유아독존의 성향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왕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불의와 부정을 응징하는 데 강한 의지와 결단력의 발휘가 필요한데 강건한 자존심이 독선과 아집을 신념처럼 표출한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칼날이 되어 쑥살이 단초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왕은 권위를 바탕으로 책임과 혁신의 결단이 필요한 위치이면서 수성하여 명예로운 퇴진을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역할을 요구하는 위치입니다. 제왕의 구성을 보면 양간은 간묘, 병호, 무호, 경유, 임자로 좌우묘유가 제왕이고 음간은 을인, 정사, 기사, 신신, 계해로 인신사회가 제왕인데 양간과 음간을 바꿔보면 양간은 갑인, 병사, 무사, 경신, 임해로 인신사회가 걸록이고 음간은 을묘, 정호, 기호, 신유, 계자로 좌우묘유가 걸록이 되어 양간의 제왕은 음간의 걸록이 되고 음간의 제왕은 양간의 걸록이 되어 제왕과 걸록은 음양순역의 절정에서 교차하는 상관관계입니다. 이렇게 양의 제왕은 음의 걸록으로 받쳐주고 음의 제왕은 양의 걸록이 받쳐줘 최고의 전성기를 꽃피워 새로운 순환의 유전자를 형성하는 결과를 만드는 상호조력의 관계입니다. 제왕은 절정기의 역량을 바탕으로 순환의 연속성을 잇는 책임을 다하는 강인한 지도력과 다음의 변화를 준비하고 수성하는 겸손의 미덕이 요구되는 위치이며 절정기는 가장 왕성하게 펼쳐진 상태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월의 제왕은 조상과 부모가 가까운 환경을 바탕으로 건실하게 성장하여 일찍이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리더적 위치에 이를 수 있는 성장 환경과 사회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시의 제왕은
장년기에 긍지와 리더십을 갖추어 제왕의 역량을 발휘하는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고, 자녀의 성취와 노년에도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부부관계에서는 권위와 독선이 부조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왕의 합충의 관계를 해석하면, 제왕은 태와 충을 하여 혁신의 태를 만들어 변화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지도력이 태를 만나면 하극상을 겪어 갇히는 수옥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왕은 장생, 묘와 삼합을 하는데, 장생은 리더로서 위용을 드러내어 자신의 의지를 펼치는 상이고, 묘는 순환의 완성을 이루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탐구와 정신활동에서 두각을 보이는 상으로, 생왕묘는 시작하여 성취를 이루고 결실을 맺는 이상적 결합입니다. 제왕은 총명하고 권위와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조직과 사회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군인, 공직자, 정치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사업가, 모험가 등으로 적성을 발휘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의 12단계 중 8번째로 제왕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9번째인 쇠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 12단계 중 9번째인 쇠의 의미와 특성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쇠는 상승하던 형의 세가 기우는 것으로, 극왕인 제왕의 기세가 절정에 이르면 쇠퇴하는 것은 순환의 법칙입니다. 쇠는 극성했던 절정의 기세가 쇠퇴하면서 정돈 상태로 가는 정적인 안정성과 실리적인 타산성을 찾아 내실을 기하고 결실을 맺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시기로 신중을 기하는 보수적 사고를 띠게 됩니다. 쇠는 아직 노련미와 경륜을 갖춘 영향력이 작용하는 시기로, 안정을 위주로 한 생활신념으로 허세와 과장을 배제하고 타협적이고 실용 위주로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면 결실이 있는 명예로운 낙향이 될 것이나, 탐욕과 허세는 쇠락의 빌미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쇠에 이르면 원숙한 리더십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인정하고 타협적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차분하게 정적으로 심신을 둬야 하면 경륜을 인정받고 영향력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쇠의 구성은 양간은 갑진, 병미, 무미, 경술, 임축으로 진술중미가 쇠이고, 음간도 을축, 정진, 기진, 신미, 계술로 진술중미가 쇠인데, 양간과 음간을 바꿔보면 양간은 갑축, 병진, 부진, 경미, 임술로 관대가 되고, 음간도 을진, 정미, 기미, 신술, 계축으로 관대가 되어 양간의 쇠는 음간의 관대가 되고, 음간의 쇠는 양간의 관대가 되는 쇠와 관대는 음양순역의 상관관계입니다. 쇠는 제왕적 전성기를 지나 형이 쇠하고 정신적 원숙과 결실을 추구하는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관대는 반복되는 수련 과정을 거쳐 형의 완성을 이룬 성장기에 전성기를 향해 전진하는 전환의 시기로 새와 관대는 성장과 쇠퇴의 전환기의 특성을 가지는 운성입니다. 쇠는 막강한 형의 제왕적 기세는 하강하는 퇴기의 모습이지만 정신적 완숙을 추구하는 경륜의 여유와 노련함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인생의 결실기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연월에 새가 있다면 명예를 인정받는 가문의 출신으로 타협적이고 실용 위주의 보수적으로 안정과 내실을 기하며 자신을 지키는 다소 소극적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시의 새는 가정과 사회활동이 온순하고 진실하며 여유로움을 추구하여 원만한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만 쓸쓸함과 채우지 못하는 고독감도 있습니다. 합충의 관계를 해석하면 쇠는 양과 충을 하는데 양의 불안정하고 양육이 필요한 의타성 때문에 원하지 않는 책임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을 지키는 안정 추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는 절과 목욕과 삼합을 하는데 절과의 합은 급진적인 변화로 축적한 재물을 탈취장하는 겁살의 위험을 경계해야 하고, 목욕과의 결합은 자신을 드러내어 명예를 인정받는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경솔하게 접근하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쇠는 경륜과 노련미를 갖춘 타협적이고 원만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중재적이고 외교적 활동에 등한 외교관, 중개업, 컨설팅 분야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정신적 완숙은 철학과 교육 분야에서도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의 12단계 중 9번째로 쇠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10번째 병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 12단계 중 10번째인 병의 의미와 특성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병은 극왕했던 오행지기가 순환 질서에 따라 수렴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는 단계로 형의 기운을 잃어 신체적 활동력은 떨어지지만 학문 등 정신적 집중력은 명료해지는 시기로 양간의 병을 학문과 지혜를 확장하는 문창이라 하였습니다. 식물도 외연의 성장이 쇠퇴하면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열매로 정기를 수렴하여 결실을 거두어 정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처럼 삶에서도 사색과 진리 탐구에 주력하게 됩니다. 병은 학문을 탐구하고 교수하는 일에 취미가 있으며 사색과 지필에는 고도의 능률을 발휘하나 드러나는 사회활동에는 소극적입니다. 성향적으로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는 시기로 외형적으로는 병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육체는 병에 속하나 다양한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탐구적 호기심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병의 구성을 보면 양간은 갑사, 병신, 무신, 경해, 이민으로 인신사회가 병이고, 음간은 을자, 정묘, 기묘, 신호, 계유로
좌우묘유가 병인데 양간과 음간을 바꿔보면 양간은 갑자, 병묘, 부묘, 경호, 이묘로 음간의 병이 양간에게는 목욕이 되고 음간은 을사, 정신, 기신, 신의 개인으로 양간의 병이 음간에게 목욕이 되어 병과 목욕은 음양순역의 상대적 위치에 있습니다. 병은 형인 육체활동이 약해지고 문창으로 정신적 활동 영역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구체화하는 시기이고 목욕은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는 새로운 성장통을 겪는 시기로 병과 목욕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데 집중력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병은 역동적인 성장기와 전성기를 지나 정기를 수렴하여 내면의 결실을 이루는 시기로 외적 활동과 결단은 허약하고 부족해 보이나 정신을 집중하고 내재화하는 탐구적이고 철학적이며 인정을 베풀고 소통하는 지혜가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연월에 병이 있다면 학문적 토대를 갖춘 집안에서 성장하였으나 기세가 여롭지 못해 부모 형제의 인연과 지원이 약하고 사회활동에서도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조용하게 탐구적이고 사색적인 정신노동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일시병은 자신과 배우자의 병약함과 사회적 활동성이 약해지고 노년의 쇠약한 환경으로 볼 수 있으나 철학적이고 탐구적 활동에 집중하여 일가를 이루는 지혜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합충의 관계를 해석하면 병은 장생과 충을 하는데 병은 지혜의 상이고 장생은 시작의 상으로 갈고 닦은 지혜를 펼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실속 없는 허약함이 드러나면 충돌이 상처가 되는 사고의 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은 태, 관대와 삼합을 하는데 병의 지혜가 태를 만나 새로운 줄기를 만들고 관대로 틀을 완성하여 보여준 축적한 지혜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병약한 상태라면 태는 재살이 되고 관대는 고초가 되어 운신이 좁아지는 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병은 신체 활동은 쇠약하지만 정신 역량과 탐구적인 호기심은 확장하여 지혜가 성장하고 소통력이 좋아지는 시기로 성장을 자문하는 컨설팅 분야, 학문을 전파하는 교육과 철학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돕는 발명가, 싱크탱크의 역할에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의 12단계 중 10번째로 병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11번째 살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 12단계 중 11번째인 사의 의미와 특성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는 형의 작용이 정지되고 정신활동인 기의 지혜가 활성화되는 시기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사는 살신성인의 결과로 열매를 거두어 실질적 결실을 완성하는 단계로 사는 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는 외적 활동은 정지되었지만 정신적 사고에 깊이 몰입하는 사색과
연구, 명상과 기도 등 무형의 세계를 추구하여 성품이 고요하고 담백하여 주위로부터 인격을 존중받습니다. 고요히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정신 수양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하고 정신 문화 활동을 통해 뛰어난 학문과 지혜로 각광을 받으나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는 데는 나서지 않습니다. 산은 과거의 형은 잃어 활동이 정지된 것 같지만 정신력은 결실을 이루어 명확해지며 집중력은 높아지고 응축하여 총명한 지혜가 빛을 발하는 상입니다. 이러한 사의 성향은 무욕, 담백, 솔직, 충실하여 패기와 진취성은 부족하지만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 사색과 명상으로 철학적이고 종교적 활동에 심취합니다. 사의 구성을 보면 양간은 가보, 병유, 무유, 경자, 인묘로 좌우 묘유가 사이고 음간은 의례, 정인, 기인, 신사, 계신으로 인신사회가 사이인데 양간과 음간을 바꿔보면 양간은 갑패, 병인, 무인, 경사, 임신으로 음간의 사가 양간에게 장상이 되고 음간은 의로, 정유, 기유, 신자, 계묘로 양간의 사가 음간의 장생이 되어 사와 장생은 음양순역의 상대적 관계입니다. 사는 형이 분해되므로 새로운 결실을 거두어 다음 순환의 새로운 생을 준비하는 것이고 장생은 새롭게 배양된 기가 형을 얻어 세상에 나와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양이 사는 곳에서 음이 생하고 음이 사는 곳에서 양이 생하는 것은 자연순환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는 형은 실체를 잃었지만 결실로 거둔 정기를 응축하여 집중도가 높아지고 지혜가 빛을 발하는 단계로 무역하여 베풀고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신념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연월에 사가 있다면 성장 환경은 빈곤하고 부모 형제의 덕이 부족하지만 가풍이 주는 신념과 희생정신이 바탕이 되어 가식이 없고 근면성실하게 사회 한계에 적응하면서도 주관과 신념은 굽힘이 없는 태도를 보일 것이며 일시의 사는 건강이 허약해 보이고 부부와 자녀의 관계는 소원해 보일 수 있으나 정신적 교감이 작용하여 영향을 주고 사회활동에서도 경쟁과 투쟁을 피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앞장서지 않으나 소신과 품격을 지켜 총명함과 인격을 존중받을 것입니다. 사의 합충의 관계를 보면 사는 목욕과 충을 하여 정신과 역량을 갈고 닦으면 신념을 바탕으로 한 성취의 발판을 다지게 될 것이나 향락의 도화에 이끌리면 성장의 벽을 넘지 못하는 탐닉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는 걸록 양과 삼합을 하는데 신념을 지켜나가면 축적한 지혜를 양성하고 입지를 구축하는 양과 권력으로 진기하여 발전할 것이나 생각만 앞서는 언행이 불일치하면 양은 하늘이 버린 천살이 되고 걸록은 망신을 부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는 사색과 명상을 즐기고 탐구적으로 무형의 세계를 추구하며
솔직 담백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이 굳은 성향으로 종교인, 수도자, 사상가, 교육자와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발명가, 연구자로 활동하면 족적을 남기는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의 12단계 중 11번째로 사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12번째 마지막으로 묘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운성 12단계 중 마지막 순서인 묘의 의미와 특성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묘는 거둔 것을 저장하는 고 또는 장이라 하는데 자연순환에서 이전의 형이 종식을 고하고 거둔 것을 저장하여 새롭게 태어날 포를 양하는 상이 묘입니다. 묘는 한 순환의 결실을 거두어 종자를 저장하고 휴면에 들어간 상태로 저장된 씨앗은 추운 겨울을 나며 응축하고 새롭게 탄생할 고유한 배알을 형성하는 것이 고이고 묘의 과정인 것입니다. 묘는 자연순환의 마지막 단계로 축적과 안정을 기하고 낭비와 허례허식이 없는 건전하고 실리를 위주로 합니다. 이러한 묘의 성향은 순박하고 소탈하며 전략하는 내핍에 익숙하여 인색하게 보일 수 있고 정적 안정을 위주로 한 생활 속에 탐구적이고 몰입하는 철학적이고 정신세계를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묘와 양의 역할을 보면 묘는 형을 다하고 기를 양성하여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는 음의 영역에서 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양은 기를 잉태하여 형의 양육을 통해 양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묘의 구성을 보면 양간은 간미, 병술, 무술, 경축, 임진으로 진술충미가 묘이고 음간도 을술, 정축, 기축, 신진, 계미로 진술충미가 묘인데 양간과 음간을 바꿔보면 양간은 갑술, 병축, 무축, 경진, 인미로 음간의 묘가 양간의 양이 되고 음간은 을미, 정술, 기술, 신축, 계진으로 양간의 묘가 음간에게 양이 되어 묘와 양은 음양순역의 상대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묘는 양에서 양육된 형이 역할을 다하여 새롭게 형성한 기를 저장하여 새로운 포를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전환기이고 양은 새롭게 형성된 포에 형을 양육하여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시키기 위한 전환기 활동으로 토인, 진술충미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묘는 결실을 거두어 저장하고 다음 세대의 순환을 준비하는 단계로 치밀해야 하고 탐구하고 몰입하는 집중력이 탁월하고 건전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연월에 묘가 있다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더라도 탐구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근면성과 내핍이 체화되어 사회활동에서도 고정된 수입을 원하는 안정된 선택을 할 것이며 일시의 묘는 보여지는 활동성은 약하지만
탐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신뢰를 받아 안정된 입지를 구축할 것이며, 탁월한 영감을 발휘하여 노년에도 고독해 보이지만 자신만의 세계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안정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합충의 관계를 해석해보면, 묘는 관대와 충을 하는데 성장하는 관대에게 묘의 정신적 후원이 조화되면 권력과 제왕에 이르는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며, 관대의 미숙함이 드러나면 성장이 멈추고 관제를 입어 갇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묘는 장생, 제왕과 삼합을 하는데 자연과 살인의 과정은 시작이 있고 성장하여 성취하고 결실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장생, 제왕, 묘는 시작과 성취 그리고 완성을 이루는 생왕묘의 조합으로 일관성 있는 성장과 발전을 거쳐 결실을 거두는 이상적 조합입니다. 묘는 정신적 완성을 이루고 탐구에 몰입하는 담백소탈하고 안정과 실리를 추구하며 다음을 준비하고 육성하는 치밀한 성향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학자, 교육자, 철학자, 유경사업 분야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금융 분야 등에서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2운성을 공부하였습니다. 12운성을 이해함으로써 원국과 운의 특성과 흐름을 진단하고 명예와 재물, 활동성 등 테마별로 어떤 환경을 맞이하고 어떤 흐름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등을 진단하는 사주 해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12운성에 이어 지지의 상호관계를 진단하는 12신사를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